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글루보르 터널링과 파동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루보르 터널링과 그 글루보르 터널링 할 때 그 상태의 파동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흡수 엔진이 작동되려면 강력의 매개 입자인 글루원이 터널링을 해서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해야 되죠. 그러려면 반드시 매개 입자가 터널링을 해야죠. 물리학에서는 입자와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려면 매개 입자가 반드시 매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루보르 터널링을 살펴보는 것은 글루보르 터널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흡수 엔진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겠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글루온은 이렇게 코크들을 사이에서 힘을 매겨주면서 힘을 교환시켜주면서 그 상태에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글루온은. 그래서 교환 대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장으로 격렬한 진동을 가해주면 글루온들이 많이 방출되겠죠. 그러면 글루온들은 그 혼자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글루온과 글루온이 결합을 해가지고 글루보르 형태를 이루어서 물질 형태로 파이 중간자의 결합이 있는 것으로 격자 장능과 양자 생력학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글루볼이 물질 형태를 이루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야만이 자신의 고유한 공간, 베타 원리가 적용된 그 물질 입자를 형태를 이루어서 고유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와 같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글루볼은 어디까지나 글루온과 글루온이 결합한 상태이므로 글루볼은 글루온의 그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글루볼이 터널링을 했을 때, 이 글루볼이 여기에서 터널링을 했을 때 그 글루온의 본능적 속성을 매개하겠죠. 글루볼이 글루온으로 붕괴되면 공간 양자 거품, 자신에게 부족한 물질 입자들을 흡수 합성해서 오겠죠. 그래야 강력의 대칭성이 복구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칭성은 자연에 있어서 모든 자연은 그 대칭성, 조화, 진동, 균형, 안정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게 자연의 제1선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은 하드로는 조화 진동자이기 때문에 그 조화로운 상태에서 진동을 이루기 위해서 조화, 균형,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결핍하고 부족한 물질 입자를 반드시 끌어올려고 하겠죠. 그 조건만 주어진다면, 조건만 만들어준다면 반드시 그와 같이 합성하겠죠. 12강에서 설명드렸었죠. 11강, 12강. 그래서 이 대칭성 깨움증은 강력에서 대칭성이 깨지면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역시 강력을, 대칭성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그 속성도, 그 힘도 어마어마하게 잠재되어 있겠죠. 그래서 터널링만 이룬다면 공간 양자 거품을 끌어와서 합성하겠죠. 자, 파동 함수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은 끈이론 학자들이 써놓은 문장을 제가 잠깐 가져온 겁니다. 끈이론은 아주 원자의 소립자들이 깨지고 그 깨집자들이 또 깨지고 또 깨져서 양자 상태에 있는 극미의 세계에 있는 그 입자들을 수학적인 논리로
탐구해보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논리는 엄격하니까요. 그래서 그 수학의 논리의 엄격성을 믿고 탐구를 하는 것이 끈이론 학자들이 주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끈이론 학자들은 다 수학적인 천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체는 없죠. 수많은 그 접근이론은 끈이론들의 이론이 나왔지만은 그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극미의 세계를 탐지하기 때문에 입자 가속기라든가 그 무엇으로도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입자 물리학에서는 실체가 분명하겠죠. 입자 물리학자들은 입자를 깨부숴서 그 실체들을 하나하나씩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서 포즘 묘형에서 제시하는 그 소립자들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립자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핵 등의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핵을 구성하는 그 물질들이 무엇이 있냐고 이렇게 파악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질 입자에는 무거운 중입자와 가벼운 경입자가 있습니다. 무거울 중, 가벼울 경자죠. 그래서 무거운 입자에는 이렇게 일쪽에서는 어커크와 다운커크가 있습니다. 1968년 스탠퍼드 선형 가속기에서 그 핵의 입자들을 충돌을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업커크와 다운커크가 있었어요. 핵 안에. 그래서 세월이 더 흘러서 입자 가속기들이 더 그 성능이 향상되면서 더 탐구를 해보니까 2족에는, 즉 2세대에는 창커크와 스트레인지 커크가 이렇게 또 나와요. 짝을 이루어서 나타납니다. 3족에서는 탑커크와 바탕커크가 나타났고요. 탑커크는 그 질량이 으뜸입니다. 굉장히 질량이 높습니다. 경입자, 가벼운 입자에는 전자, 미원, 타우가 있었고 그 짝을 이루는 입자에는 전자 중성미자, 미원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해서 물질 입자를 다 합쳐놓은 12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매개 입자들은 강력의 매개 입자 글루온, 그 글루온이 결합한 상태가 글루볼, 양력의 매개 입자 3개, 전적의 매개 입자 빛, 중력의 매개 입자 중력, 히그스장을 매개해주는 히그스 보선, 이와 같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더해놓으면 19개. 중력자와 히그스 보선을 빼면 1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끈이론 학자들이 이와 같이 써놓은 문제죠. 핵을 구성하는, 원자를 구성하는 소립자들입니다. 이거는 터널링의 문제를 소립자 영역으로 축소시키면 터널링, 속박을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 소립자 영역으로 축소시키면 소립자 영역에서만 탐구를 해보면은 이 말이 되겠죠. 작은 보루 파동 함수 중 일부가 터널링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볼이 들어가는 소립자는 뭐가 있죠? 글루볼 딱 하나죠. 그래서 글루볼이 이와 같이 대칭성이 깨진 핵의 글루볼이 터널링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글루볼은 글루온과 글루온이 결합해 있는 상태이므로 어디까지나 강력의 힘을 매개하는 속성을 잠재하고 있다. 터널링한 순간 글루온을 그 속성을 드러내겠죠. 이와 같이 글루온과 글루온이 결합해 있던 그 글루볼이 터널링을 이루는 순간 그 본능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글루온의 속성을 드러내서 핵이 필요한 물질 입자 등 에너지를, 양자 거품을 끌어오겠죠. 왜? 핵은 그 대칭성이 깨져 있어서, 즉 물질 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물질 입자를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서 버선들도, 빛과 같은 버선들도 같이 끌려오겠죠. 그들은 중첩시키면 되니까. 강력의 힘은 절대적으로 강하니까 모든 힘을, 입자를 제어해서 속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르 파동 함수 중에서 일부가 터널링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끈이론하는 그 실체가 없었다고 했죠. 실체가.
그래서 그 실체가 전혀 없었는데 여와 흡수 엔진이 등장함으로써 그 실체가 나타난 거죠. 이 이론을 실험할 수 있는 도구, 또 흡수 엔진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작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 상호 보완적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관계가 성립되겠죠. 그 실체가 나타남으로써. 즉, 에너지를 광속 곱하기 광속의 힘과 속도로 끌어들여서 실린더 내부의 질량을 증가시킨다는 그 사용 설명서가 제시된 거죠. 이 이론의 사용 설명서가 제시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끈이론과 입자 물리학들 사이에는 그 실체의 문제가 서로 대립되죠. 실체의 문제가 여기는 전혀 없고, 여기는 실체의 문제로 가득 채워졌고, 실증적인 입자들이요. 그래서 한때 갈등이 심했습니다. 끈이론 학자들이 우리는 수학적으로 모든 수만 가지 양자들을 탐색해보고 중력 이론까지 검증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증명을 한다. 그래서 만물 이론이다. 라고 하면서 쭉 입자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좀 낮춰서 봤겠죠.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자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엘레컨트 유니버스라는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책은 끈이론 학자인 브라이언 그린이 쓴 책입니다. 물리학 책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 다음에 2등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잘 이루어졌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도 쉽고 잘 써진 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이 두 집단 간의 끈이론 집단과 입자 물리학 집단 간에 좀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건 이론의 현실. 끈 이론은 인류가 감지할 수 없는 극미의 물질들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는 분야이며 중력을 포함한 만물 이론이다. 그러나 수만 개의 양자 도형에서 수학적으로 탐구해서 양자를 도형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걸 칼라비 야후 도형이라고 합니다. 수만 가지의 양자 도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유형은 단 하나도 인식이 불가능하다. 인식이 불가능하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즉 실체가 없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매우 훌륭한 이론이 실험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단 하나도 생산해내지 못했다. 선물은 받았는데 사용 설명서가 없어서 묶어두는 꼴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지금의 시점에서 이르러서 제가 이 흡수 엔진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 흡수 엔진이 바로 이 문장의 이론을 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죠. 강력의 터널링을 글루 보르 터널링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흡수 엔진이다. 이 둘은 서로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되죠. 흡수 엔진에서 입장에서는 자 봐라 글루 보르 터널링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이렇게 끈이론 학자들이 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놨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매우 중요해서 이렇게 화살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실체가 없는 끈이론 학자들이 이 흡수 엔진이 제시되기 전에요. 실체가 없는 끈이론 학자들이 만물 이론이라고 하면서
입자 물리학자들은 한 단계 낮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끈이론 학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끈이론 학자, 촉근 이론 학자들은. 촉근 이론에 대한 비난들. 글래쇼는 표준 모형을 이룬 입자 물리학자 중 한 명입니다. 노벨상 수상했었죠. 글래쇼 등이 말하기를 전통적인 물리학은 이론과 실험의 변증법적 순환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전통적인 물리학은 이론이 나오면 그걸 실험을 하고 실증적으로 그 입자를 실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이렇게 변증법으로 옳고 그런 식으로 옳고 그런 것을 거치면서 변증법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다 그거죠. 그러나 끈이론은 우아하고 유일하며 아름답게 정의된 진리만을 추구하고 있다. 끈이론은 마술과도 같은 일치성, 기적 같은 상실. 표현도 잘해. 끈이론은 마술과도 같은 일치성, 기적 같은 상실, 그리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수학으로 점철되어 있다. 과연 이런 것들만으로 끈이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이론이 힘이 없죠. 이론들만 많지. 수학과 미학이, 끈이론은 수학과 미학이니까 수학과 미학이 실험적 증거들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입자 물리학적의 표준 미학론의 설립자들은 실험적 증거들이잖아요. 입자 가속기에서 끼어 부셔가지고 실체들 하나씩 파악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촉근 이론은 완전히 맞거나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는 이론이다. 단 한 가지 문제는 끈 이론이 수학이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서 언제쯤 판가름이 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측이 안 되는 초미세 영역에서 검증할 수 없는 가정을 늘어놓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촉근 이론가들이라 그죠. 그래서 촉근 이론 물리학자들이 입자 물리학자들이 주먹을 한 방 날리니까 입자 물리학자들이 홍두깨를 날린 거죠. 가는 주먹에 날아오는 홍두깨가 된 거죠.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또 그 뒤에는 이런 끈이론들을 가지고 입자 물리학자들이나 다른 분야의 물리학자들이 또 많이 영감을 얻고 참고를 하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엔 파동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동함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자는 입자이자 파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자가 진행하는 상태를 그 파동함수를 살펴보는 거죠. 파동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죠? 돌멩이를 던지면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면 연못에 물결이 일어나면서 원을 그리면서 물결은 모든 수면을 스치고 지나가죠. 그와 같이 파동은 모든 공간도 스치고 가는 것입니다. 지구가 중력자를 방출하면 중력자는 파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다 떨어지죠. 그와 같이 글루볼 역시 양자힘으로 터널링한 순간 어느 속성을 드러내서 이 파진공항에 있는 모든 공간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양자 거품을 깔끔히 흡수 합성하겠죠. 보선도 흡수 합성하겠죠. 빛과 같은 보선도 흡수 응축하면 되니까. 보선은 중첩이 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중첩시키면 되니까 에너지들을. 그래서 모든 공간에 있는 파진공에 있는 공간에 있는 그 양자 거품들이 깨끗이 흡수 합성되겠죠. 그래야 진진공이 나타나고 맞섬이 없어서 참된 진공이 형성되고 초항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진진공이 형성되니까요. 그래서 파동함수라는 것은 양자의 궤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파동 진행 상태를 말하는 거죠. 파동 진행 상태. 즉 양자가 진행하는 그 개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므로 상태 함수라고도 합니다. 상태 함수. 그래서 이 글루볼이 터널링 하는 것은 강력의 매개자 얽힘으로 봐야 되겠죠. 터널링하는 보르 파동 함수는 그 강력이라는 매개자 입자가 터널링하면서 공간 양자 거품과 서로 매개에서 얽히는 살아있는 강력의 터널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자신의 대칭성 깨짐이 복구되려고 하니까. 다시 조화 진동계를 찾으려고 하는 자연의 그 제1선리가 핵의 강력에서 발동을 한 것이니까 반드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흡수 엔진이 필연적으로 작동되고 비용을 이룰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 근거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강력의 매개입자가 터널링을 해야만이 엔진이 작동되니까 입자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흡수 엔진이 작동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보울이 터널링 하는 것, 그것이.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아주 중요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잠시 제가 못했던 얘기를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양자 거품이 흡수 합성에서 들어오면은 그 자잘한 양자들이 점점 이 핵의 하드론 내에 흡수 합성되면서 질량을 증가하겠죠. 이 팔중앙이 점점 불어나면서 십중앙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팔중앙이 점점 불어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너무 자잘한 양자들이 흡수 합성되니까 분자결합이나 분자 구조식이나 이렇게 어떻게 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대 과학에서도 그거의 한계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스팔레론 그런다고 그랬죠. 스팔레론. 자, 여기서 스팔레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표를 그려놓으니까 소립자의 집단을 표를 그려놓으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은 이 주먹만한 그 무엇이 폭발하면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창출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말할 수 없이 형용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했겠죠. 에너지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전부 창커크나 스트레인지 커크, 탑커크, 바탕커크 이런 커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커크나 단커크 없었겠죠. 그같이 어마어마한 상태의 에너지 물량이 있었으니까 입자 가속기에서도 이와 같은 입자들을 광속의 99.99%까지 가속을 해서 충돌을 시키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참커크나 타커크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걸 탐색해서 이렇게 입자적에 넣어준 거고. 그렇지만 원소 주기율포상에 있는 모든 원자들이 그 핵들이 다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와 같이 다 어커크 아니면 다운커크예요. 그래서 이건 양성자죠. 양성자가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확대해 놓은 거. 어커크 두 개가 다운커크로 되어 있죠. 중성자는 중성자입니다. 반대로 어커크 하나, 다운커크 두 개로 되어 있죠. 즉 어커크와 다운커크로만 되어 있지 타커크니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우주 공간이나 진공이나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자는 이렇게 큰 물리량도 점점 섞이고
붕괴되어서 자잘한 에너지 중에 더 낮은 상태의 이와 같은 입자들로 바뀌어 가더라 그거죠. 그것을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화학 같이 구조를 하거나 규명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작은 극미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 물리학 여기서는 이제 한계선이죠. 그래서 양자의 불확정성을 제시한 하이젠베르크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양자는 가능성의 세계다. 양자는 그 어떤 가능성을 갖고 그 입자들이 더 이렇게 자잘한 에너지 준위로 붕괴되거나 또 이와 같은 더 낮은 에너지 준위들이 더 큰 질량의 형태로 점점 합쳐지기도 한다. 그 뜻이 되겠죠. 가능성의 세계다. 양자는 가능성의 세계다. 그 한마디 말이 이와 같은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팔레론이고요. 이와 같이 자잘한 양자들이 이 흡수 엔진에 섞어지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그 물리량이 증가하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도 더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흡수 엔진이 등장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신기하지만 좀 지나면 하나도 신기할 게 없어요. 모든 게 그렇죠. 몰랐을 때 신기하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휴대폰이나 TV, 컴퓨터 이런 거 15세기 사람들에게 그 당시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지구 반대편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화상통화를 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알고 나니까. 아인슈타인이 큰 천체의 주변에서 시공간이 왜곡되고 휘어져 있다 그러니까 에인턴경이 1919년에 계획이 있을 때 실측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실증을 했죠. 입증을 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아인슈타인에게. 시공간이 정말로 왜곡되어 있고 휘어있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아니 당연히 휘어있고 확실하게 휘어있는 그 사실을 이미 통째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신기하고 내가 불안했겠어요. 그와 같은 거입니다. 그것을 알고 통찰을 하면은 하나도 신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 흡수엔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통찰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1강부터 2강부터 쭉 지금까지 차례차례 강의를 들으면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한 이론들이 좀 생소한 면이 많죠. 왜? 현대 물리학에서 초항성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초항성 비행선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얼른 이해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겠죠. 왜? 고정관념이 박혀 있으니까. 또 글루온은 항상 핵 안에서만 있다고 그러는데 글루온이 핵 밖으로 터널링을 해서 그 강력을 공간 양자 거품들에게 매개해서 빨아 들어온다. 그걸 이해를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절대 이해가 안 되겠죠. 왜? 고정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정규교육 속에서도 상상력이 살아있다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배웠느냐? 그럼 따라할 수 있다. 잊었느냐? 그럼 창조할 수 있다. 상상력의 중요성을 의미한 거죠. 고정관념이 오히려 그 사고 진보를 가로막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안 돼요.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탕구를 하다 보니까는 아유 돈이 안 된다. 당장 물리학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받아들일 리가 없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동영상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책도 펴서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소개해서 다른 분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동영상을 제 동영상을 많이 보면 거기다 광고 사기하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먹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다 이미 다 그런 것은 관심 없습니다. 제가 1999년에 그 연구를 시작하고 한 10년 동안 헤매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탐구를 하고 이러니까는 집중적으로 아주 저는 하면 성격상 그렇습니다. 편집증적인 좀 성격이 있어요. 저희 집안 형제가 그렇습니다. 편집증적인 면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하도 하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거,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안 주무시면은 몸이 견디겠습니까? 그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고 그러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UFO 초항성 비행선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10년이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니까는 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나 안 들을 때. 그래서 나 몰래 이렇게 미행을 하고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좀 이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무슨 헛소리하고 이럴까 봐서 또 무슨 소리를 한가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엄청 웃었습니다. 그와 같이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선을 다한 건 이거예요. 먹고 살려고 시작한 게 그렇게 엉뚱하게 호기심도 겹치고 그래가지고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아들도 뭐 제가 정상이라고 알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웃은 거죠. 웃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처자식들하고 밥을 먹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온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아빠 돈도 안 되는 UFO 탐구를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아 인류를 구제해야 한다 말다 그러니까 전부 폭소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 앞가림도 뭐한 사람이 뭐 인류를 구제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와 하고 온 식구들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 손녀딸은 어른들이 웃으니까 따라서 웃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와 같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식이나 겸손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룰 수 있던 것은 다른 수많은 물리학자들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피크너 누클리어 리액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